안녕하십니까, 이진건TV입니다.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논평하기 앞서서 제가 이 넥타이를 풀었다 이 말씀부터 드려야 되겠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더워졌어요. 넥타이 메고 있기가 굉장히 답답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넥타이를 안 맨 게 훨씬 편해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는 더울 때는 넥타이를 풀고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릴까 합니다. 한상균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전 민노총 위원장인데요. 이 사람을 비롯해서 쌍용자동차의 해고 노동자 35명이 평택 공장에 복직했습니다. 본래 47명이 대상인데 12명은 연말까지 휴직을 계속 하겠다고 하는 모양입니다. 원래 이 사람들이 이제 지난 1월에 복직을 했죠. 마지막으로 해고 노동자로서 마지막으로 복직했는데 회사가 워낙 어려우니까 복직하자마자 다시 무기한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이날 복직을 했죠. 근데 복직한 건 좋은데 워낙 사정이 안 좋으니까 회사의 상황이 암담하게 됐으니까 어려운 그런 국면이 닥치지 않을까, 그 점이 걱정스럽네요. 한 전 위원장은 복직을 하면서 다시는 한국 사회에 대량 해고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숙제로 남아있다. 회사에 복귀하면 비정규직들의 처우 문제에 대해서도 침묵하지 않고 연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벌써 이게 투쟁 의지를 비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 사람들에 대한 대량 해고 이것이 빌미가 돼서 2009년에 5월부터 8월까지 77일간에 걸쳐서 노조 파업이 벌어졌습니다. 그 와중에 30명의 노동자들이 자살 등으로 목숨을 잃는 사태까지 빚어졌죠. 엄청난 파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해 9월 8일에 쌍용차 노조는 민노총 탈퇴를 결정합니다. 이제 투쟁 위주의 그런 노동운동이 아니라 상생을 위한 노동운동을 펼치겠다, 그 결의를 보인 거죠. 그에 힘입었는지 그 이듬해 2010년에 인도의 마힌드라 그룹이요, 쌍용차를 인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회생의 계기를 맞았는데 그동안에 뭐 좀 잘 돼 가는 것 같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뭐 인기 차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 직격탄을 맞게 된 겁니다. 뭐 세계 유수의 자동차 회사들이 다 지금 엄청스러운 타격을 받아가지고 기진맥진해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 체력이 말이죠. 고갈대대로 고갈된 이 쌍용차가 견뎌내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마힌드라 이 그룹이 신규 투자 포기하고 나가버렸어요. 못하겠다는 거죠. 다시 주인 없는 회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복직은 뭐 반길 일이고 또 박수를 보낼 일인데 하필이면 이 암담한 시절에 다시 복직을 했으니까 앞으로 투쟁거리를 찾으면 얼마든지 또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이 한상균 전 위원장이 했던 대로 이 위기를 투쟁으로 넘어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회사가 존속할 수가 없게 되겠죠. 정부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정부가 그런 직접 운영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어떤 자본주를 끌어들이기도 어려울 거고, 다른 어떤 뭐 거대 그룹에 이것을 이제 맡기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면 결국은 누가 손해보겠습니까? 마힌드라 주인은 떠나버렸어요. 주주들이 이제 물론 손해를 보겠죠. 그리고 노동자들이 생계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 이제 한상균 씨, 이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요, 이 사람은 투쟁 전문가입니다. 파업 전문가고 2015년 11월 달에 민중 총궐기라는 그 시위가 있었죠. 시청 앞하고 뭐 광화문 일대에 걸쳐서 대규모, 근데 54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해가지고 벌인 투쟁이었는데 이때 수배 중이던 한상균 씨가 뒤에서 사실상 지휘를 했습니다. 언제든 노동자, 민중이 분노하면 서울을, 아니 이 나라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자고 기염을 토했죠. 밤늦게까지 서울 시내 곳곳을 노동자의 거리로 만들어야 한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질 테니 두려워 말고 정권의 심장부인 청와대를 향해 진격하라. 이렇게 선동까지 했습니다. 그의 선동이 그때는 뭐 안 먹혀 들었지만은요, 그게 그 이듬해 2016년 가을부터 2017년 봄에 걸쳐서 집요하게 계속됐던 촛불 시위, 광화문 촛불 시위, 그때 오히려 그 선동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뭐 직접적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그 촛불 시위대는요, 촛불뿐 아니라 횃불까지 들고 청와대로 진격한 것 아닙니까?
결국 그 여파로 박근혜 정부가 무너졌죠. 이 한상균 씨가 다시 쌍용 자동차로 돌아갔습니다. 회사 사정이 좋으면 뭐 또 괜찮겠지만 지금 주인까지 없어진 이 회사, 앞으로 존폐가 전망이 전혀 안 보이는 이 회사에 또 들어갔으니 또 울컥해서 다시 투쟁을 벌이게 된다면 쌍용은 내일이 없어지는 거죠. 쌍용은 지금 살아나야 됩니다. 왜? 그 많은 노동자, 그 가족들 생계를 어떻게 합니까? 그 생활 터전을, 그 생계의 터전을. 그러니까 되살려야죠. 되살리려면 우선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회사를 살리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기꺼이 희생할 수 있다. 이걸 국민들에게 확인시키고 기업주들한테 확인시켜야죠. 세계 자본가들에게도 확인시키고. 그래야 누가 탐을 내고 이 회사에 들어올 것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이제 여러분은 아마 느끼실 겁니다. 노동자가 회사를 만들고 노동자가 회사를 지켜나가고 이끌어 나가는 거 아닙니다. 회사가 노동자를 만드는 거죠. 회사가 있으니까 노동 수요가 생기는 거고요. 뭐 문 대통령은 이제 노동자가 사회의 주류가 됐다 그렇게 선언하대요. 그렇다면 사회의 주류가 됐으면 주류로서의 책임을 져야죠. 기업은 뭡니까? 기업하는 사람들은 죄인입니까? 기업하는 사람들은 거기다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입합니다. 돈도 넣어야죠. 자기의 뭐랄까 이 아이디어도 넣어야죠. 자기의 도전의식도 도전정신도 그 다음에 용기도 거기에 부어넣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경영하는 거죠. 만들어서. 근데 그러다가 만약에 기업이 잘못되면 노동자들이 책임져 줍니까? 아니잖아요. 기업주 자신이 몽땅 책임을 집니다. 뭐 주식회사니까 주주들이 다 책임을 지겠지만 어쨌든 처음에 설립했던 이 사람들 그 책임을 몽땅 지는 거죠. 가정은 풍비박산되는 겁니다. 뭐 주식회사의 경우는 좀 다르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사회적 책임, 법적 책임 얼마나 가혹하게 져야 됩니까? 그거 추궁되거든요. 노동자들은 직장을 잃을 뿐이죠. 그 이상의 책임 추궁은 당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기업을 그렇게 몰아붙이는 건 안 됩니다. 기업을 죄악시하고 기업이 죄악시되는데 그 속에 사는 사람 노동자는 그게 뭐 정의의 사도가 되는 겁니까? 노동자를 지키려면 정부는 기업을 지켜줘야죠. 문재인 대통령 노동자만 사회의 주류가 아니에요. 기업을 하겠다는 사람, 남을 고용하겠다는 사람, 그 사람들이 남에게 일자리 주겠다는 사람, 이 사람들이야말로 영웅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기업주들에 대해서는, 특히 대기업에 대해서는 적대감을 갖도록 부추긴다면 정부가 이 나라 경제를 망쳐먹자는 거나 마찬가지죠. 쌍용차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인지 그 여부는 쌍용차 노조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노조원들 모두가요, 자기 희생을 앞세워가지고 회사를 살려내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그런 의지를 실천으로서 보여준다면 쌍용차 다시 회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쌍용차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들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이 노조들이, 모든 노조가 그리고 그 상급단체들이 자기 희생을 앞세운 그런 상생의 노동운동을 펼쳐야 됩니다. 나는 희생하기 싫다. 당신들만 희생하라. 우리 회사가 어려우면 정부가 자본주를 데리고 와라. 이런 식으로 해서는 그 회사 못 살아납니다. 설령 그 위기를 넘긴다 해도 그 회사는 장래가 없는 회사죠.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국민들이 단합이 돼가지고 우리 경제를 살려내겠다 그런 의지가 없는 나라, 그 나라는 장래가 없는 나라죠. 그러니까 이 정부도요, 너무 치우친 정책, 편향된 정책 그런 걸 펼쳐서는 안 됩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노동자뿐 아니라 기업을 하는 사람들, 뭐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소중한 그런 주체들이다. 경제의 주체들이다. 이걸 정부가 정말 기회 있을 때마다 이걸 강조해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정책에 있어서도 그걸 정부 스스로가 실천을 해 나가야죠. 쌍용차 노조의 이 해고 노동자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복직했는데, 이 복직이 쌍용차가 앞으로 회생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복직이 되기를 바라서 오늘 저로서는 그 사람들한테 불필요할지도 모를 그런 잔소리를 좀 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